6월 19일 금요일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을 통해서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이슈와 기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인사이트K의 배종천 연구소장과 찾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5면에 실린 DB하이텍의 얘기입니다. 지금 DB하이텍은 매년 1,000억 원의 설비, 공정 투자를 통해서 이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를 갖춰나가고 있고요. 이 시스템 반도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DB하이텍이 최근에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 위탁 생산을 통해서 어떤 틈새 시장을 구사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반도체 네. 자체가 이제 틈새 시장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맞춤형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DB하이텍으로 이름 바꾸기 전부터 동부그룹에서부터 얼마나 투자를 오랫동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력이 이제는 좀 꽃을 피우는 시기로 봐야 될 텐데 코로나19 국면에서 제조업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다 이런 또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전체를 좀 같이 함께 우리가 시장 상황들을 좀 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일이 넘쳐난다, 업그레이드 되었다, 변신 변화의 결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 생산 자체가 틈새 시장은 되는데 그만큼 이 공정 자체를 완전히 또 합리화했고 네. 효율화해낸 그 결과 덕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뭐 공장 설비도 계속해서 그냥 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공정 자체를 아주 합리화시켜서 또 이것을 또 숙련된 엔지니어를 통해서 엔지니어링 자체가 아주 경쟁력 있게 만드는 이른바 리트로핏 과정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연한 전환 투자를 계속했었습니다. 국내에서만 지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 미중 무역 전쟁도 피해가는 좀 안전지대라고 일단 생산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을 보는데 그것도 좀 상당히 전략적으로 잘 선택한 결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바로 이렇게 아날로그 반도체 시장이 조금 활성화되고 있고 요즘에 또 그래서 IoT, 사물 인터넷, 또 전력 센서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네. 상당히 아날로그 이제 자율주행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전기 자동차 차량들이 많이 생산되면서 곽광을 받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시장의 또 방향 자체도 아주 잘 읽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타 반도체 업체와는 다르게 또 실적도 탄탄한 모습입니다. 실적과 더불어서 생산 설비 능력은 어떤 상황인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산성 향상 작업을 했더니 그만큼 이제 경쟁력이 있고 지금 풀 가동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웬만한 대기업도 물론 이제 산업의 분야별로 다르긴 하지만 그만큼 반도체 중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만큼 앞으로도 계속 각광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경쟁력이 좋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면 공장을 늘리고 생산 인력을 늘리게 되는데 지금 아날로그 반도체 시장의 틈새를 잘 공략하고 있다는 것은 신규 라인을 증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업그레이드해서 합리함으로써 한 개의 팹, 사실 하나의 공정이 더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것만큼 추가로 캐파를 확보하는 그런 정도의 능력인데 그래서 매년 한 1,000억 정도를 계속 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투자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더 이 투자액은 늘 수가 있겠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10년, 20년 된 이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다 투입이 돼 있고 리트로핏 과정을 엔지니어링 과정을 거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만큼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적기에 맞춰서 신속하게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품질도 좋게. 그러다 보니까 신뢰 확보가 되고 계속해서 주문량은 쌓이고 있는 단계. 그래서 이 매출액만 보더라도 DB하이텍의 경우에는 뭐 매출 공장이 돌아가는 상을 보면은 공장 가동률도 지금 100%고 오히려 주문 받는 만큼 다 생산을 못하는 그런 수준으로 볼 수 있고요. 1분기만 하더라도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역대급입니다. 최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까지 또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DB하이텍의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지난 5월 말 주가는 신고가를 찍은 뒤 최근에 조정받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전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속에서도 주가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27,9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제조업계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든 대표적인 국내 제조업체 DB하이텍에 대한 기사를 오늘 첫 번째 내용으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기사는 22만
이면에 실린 메디톡스 얘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일 장 시작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메디톡신주 3개 품목이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전일 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메디톡스의 국산 1호 보톡스가 14년 만에 불명예 퇴장을 하면서 받게 될 영향 알아보겠습니다. 전일 이제 25일자로 3가지 품목이 허가가 취소됐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메디톡신이 이대로 퇴출이 되는 건가요? 하여튼 세계 메디톡신 품목은 퇴출이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이제 동부 하이테크는 반대의 경우죠.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피해가 클지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이게 이제 국내 첫 이 보톡스 제품인데 그만큼 또 위상도 높았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에서 판단을 한 것은 미허가 원액을 사용했다. 그러다 보면 이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또 하나 이 의혹이 되는 것이 바로 서류를 조작한 것 자체가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게 허가를 받기 위해서 서류 조작 혐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인보사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바이오가 잘 나간다, 제약이 잘 나간다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K 바이오 상당히 좀 이미지상으로는 또 타격을 받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식약처는 앞서 이창진 앵커가 이야기를 했듯이 다 해소해라.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해소하고 폐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 이를 두고 이제 시장에서도 품목 허가 취소로 인해서 당분간 영업 적자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매출에 미칠 영향과 타격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신뢰 타격이 상당히 크죠. 네. 이제 미래 시장을 개척할 때는 바이오 제품의 경우에는 신뢰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이 또 수출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 품목, 메디톡신과 관련된 3개 품목, 용량 단위별로 다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취소가 되면서 그동안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상당히 좀 선제적으로 우위를 차지해왔던 이 시장 자체가 잃게 되는 그런 현상, 바로 경제적 피해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 국내, 국외를 다 합한 전체 매출액에서는 차지하는 이 품목이 차지하는 매출액의 비중이 40%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전체 다가 피해를 입는다라고 손실이 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일단은 이제 이번 식약처의 결정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국내 판매만 하더라도 약 20%가 되니까 요즘처럼 어려울 때 매출액의 20% 정도가 손실이 일어난다는 것은 메디톡스로서는 상당히 또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식약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거나 수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효력 정지, 이 효력에 대해서 정지하는 가처분, 그다음에 이 처분에 대해서 취소하는 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법적 공방을 하다 보면 그만큼 또 회사는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미허가 원액 사용이기 때문에 허가될 수 있는 그 원액을 사용해라. 그래서 네. 신청을 하면은 1년 이내에도 재승인이 가능한데 과연 이제 업계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이게 과연 그렇게 또 재승인 요청을 할 수 있겠냐.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메디톡스가 큰일 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게 다른 또 품목의 또 시장도 이게 지금까지 개척을 해놨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메디톡신 취소된 이 메디톡신보다도 더 좋은 제품군이 있거든요. 이노톡스도 있고요. 네. 또 코톡스도 있기 때문에 이 제품들을 판매를 좀 더 활성화하면 이제 얼마든지 회복은 가능한데 과연 이게 품목 허가 취소 아닌 이게 취소받고 난 이후에 이 상황을 회복하는 것 자체가 충분히 원활할 것이냐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는데 이런 우려는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메디톡스는 현재 4년 동안 진행 중인 대웅제약과의 보톡스 균주 출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 식약처의 결정이 대웅제약과 진행 중인 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판결에 좀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이런 자료들까지도 ITC,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는 분석을 할 겁니다, 분명히. 네. 그런데 결정적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안 자체가 다르니까. 이건 메디톡신에 대한 미허가 원액을 사용된 품목 처가고 내용은 어떤 거냐면 미국이 지금 ITC에 올라가 있는 것은 이 메디톡스가 제기를 했어요. 왜?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대웅제약이 이 보툴리눔 톡신과 관련, 이 보톡스 관련된 겁니다. 이 균주와 그다음에 이것을 만드는 제조 공정과 관련된 문서를 이게 훔쳤다. 또 가져갔다.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난해 1월입니다. 좀 상당히 또 기간도 지났죠. 그래서 미국 ITC
국제무역위원회에다가 이제 제소를 해놨는데 이 예비 판결 결정이 이제 다음 달 6일 날 내려집니다. 이제 최종 결론은 또 서로 간에 공방이 벌어지다가 이제 11월 달에 되는데 최근에 이제 식약처의 이 결정 메디톡신 세계 품목에 대한 허가 취소가 이 정보가 넘어가게 되면 미국에서도 이것을 판단하면서 상당히 영향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러다 보면 주주들도 왜 이렇게 불투명하게 일을 처리한 거야 소송이 나올 수가 있고 중국에 지금 진출하려고 이 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게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 식약처의 결정 자체가 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바이오 제품을 볼 때요, 이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부분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반드시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일 메디톡스의 주가는 또 얼마나 밀렸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급락으로 출발은 했습니다. 다행히도 한가 사태는 면했는데요. 메디톡신 허가 취소 이슈가 이미 시장에서 노출된 리스크인 만큼 완전히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라는 인식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전일 20%대로 급락해서 12만 원에 마감이 됐고요. 당분간 이제 주가와 실적이 좀 고전할 것이다라는 전망과 바닥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허가 취소된 품목들의 매출이 다른 제품으로 얼마나 대체가 되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투자 아이디어 신문 기사를 통해서 찾아봤고요.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